안녕하세요.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 가르시랍니다. 할머니 방식을 쏟아 부어서 깔끔하고 톡 쏘고 깊은 맛이 찡하게 우러나오는 동치미를 선보일 테니 저만 믿고 따라와 주세요. 딩가딩가딩가딩가딩가딩가딩가딩가 가자. 동치미를 담그려면 제일 중요한 게 무겠죠? 제가 선택한 거는 자, 이 정도가 거의 미스코리아급, 동치미 미스코리아급 정도 된다는 거. 이 오동통하면서 짤딱막하고 이 제 손바닥 안에 싹 들어오는 이 정도 사이즈가 제일 맛있다는 거. 그리고 이 황토기 묻어있는 거 보이시죠? 이 황토에서 자란 무는 단단하고 담궈놔도 잘 무르지 않는다고 항상 이걸로 담그시더라고요. 자, 이제는 설명은 끝났으니 실전만 남았겠죠? 갑시다. 고고고고. 자, 보시면 무청을 다 쓸 순 없잖아요. 그리고 이걸 다 담가버리면 이거 또 풀밭천지겠죠? 그리고 여기 가쪽은 질겨서 또 맛도 없어요. 그러니 이거는 떼어내주세요. 자, 한 두세 가닥만 남겨놓고 떼어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다 떼어낸다고 해서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얼마나 맛있는데요. 이거 김치 담아도 맛있고 푹 삶아서 국 끓여 먹거나 조림이나 지져서 먹으면 정말 꿀맛이에요. 이때 살살살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이거 흠집 나거나 그러면 나중에 잘 물러줄 수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지금 이게 동치미는 나중에 다시 씻을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 이 속까지 깨끗하게 좀 씻어주는 걸 추천드려요. 묵뿌리와 줄기를 보면 이 거무튀튀한 부분이 보이시죠? 이건 잘 딸기지도 않고 나중에 모양도 별로이니 자, 떼어서 예쁘게 정리해주는 걸 추천드려요. 뭘까요? 이렇게 그냥 보시면 끄트머리는 목잘것 없어요. 그러니 이거는 싹둑 잘라내 버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있는 잔뿌리 같은 것도 제거해 주시면 좋겠죠? 절이는 과정은 당연히 필수겠죠? 자, 소금 뿌려 넣고 여기 동치미 무를 소금을 굴려가면서 잘 입혀주세요. 이때 무에 물기가 조금 있어야지 잘 묻더라고요. 소금이. 아까 절이고 남은 소금은 살짝살짝씩 뿌려주세요. 이렇게 비닐봉지로 덮어두면 더 잘 절여진다는 거 아시죠? 자, 이제 우리는 시간이 모든 걸 다 해결해줄 거랍니다.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절여져라, 잘 절여져라. 뿅! 이제 4시간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 한번 봐볼까요? 이대로 가만히 놔두기보다는 뒤집어 놓으면 조금 더 잘 되겠죠? 다시 비닐봉지를 덮어서 좀 더 절여주도록 할게요. 여기에 같이 들어갈 쪽파와 갓을 절여 볼 거예요. 여기에 살짝 절여주면 분내가 나는 걸 방지해 준답니다. 자, 여기에 충분히 물을 묻혀주면 되겠죠? 이게 9시간 절인 무인데, 자, 무는 새들새들해지고 무청도 푹 죽었죠? 자, 이제 옆에 보면 잘 절여진 쪽파와 갓을 이렇게 돌려서 매듭을 지어주시면 된다는 거. 이렇게 하면은 모양도 예쁘고 나중에 꺼내 먹기도 편하겠죠? 자, 배주머니에 감칠맛을 더해주는 마늘과 향긋한 맛을 더해줄 다진 생강을 넣어줄 거예요. 제 친구가 선물해준 삭힌 고추는 흐르르 물에 씻어서 한번 물기를 빼준 다음에 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 건 청각은 생각보다 이물질이 많아요. 그러니까 담가뒀다가 이물질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계속 씻어준다는 거. 그렇게 지저분했던 청각이 여러 번 씻어내니 이렇게 통통하게 살아났죠? 꼭 짜서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
사과, 배, 양파는 국물을 시원하고 달큰하게 만들어진 재료이니 꼭 넣어주는 게 좋겠죠? 큼직큼직하게 썰어주세요. 사과도 껍질째 넣어야지 물러지지 않는다는 거 씨 부분만 정리해 주시면 된답니다. 껍질과 함께 넣어줘야지 과육이 물러지지 않아서 나중에 동치미랑 함께 오래두게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거. 우리 이제 동치미 물만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게 맛있는 물이 여기에 다 빠져 있거든요. 이걸 버릴 수는 없죠. 꼭 이걸 넣으시더라고요. 근데 약간 지저분한 게 있으니 제가 한번 걸러줄게요. 이러면 더 훨씬 더 깔끔하겠죠? 와, 여기에 간을 맞춰줄 소금. 여기서 꿀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항상 이게 잘못하면 골마지가 끼거든요. 오래오래 두고 맛있게 먹어야 되잖아요. 골마지 끼지 않는 비법은 바로 요 소주. 가장 이 동치미 담글 때 중요한 건 소금물인데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는 그 질문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질문은 바로 약간 좀 짠 것게 좋아요. 너무 싱거우면 나중에 숙성 기간에도 금방 물러져서 버리기 십상이거든요. 골마지도 끼기 쉽고요. 약간 짭조름하면 나중에 먹을 때 물을 좀 타서 먹어도 되거든요. 동치미 담글 통에 이거 다진 생강과 다진 마늘을 넣어줄 거예요. 이래야 나중에 위에 뜨지 않고 밑에서부터 국물 맛이 잘 우러나온답니다. 물기를 완전히 뺀 삭힌 고추도 좀 넣고요. 일부러 남겨두었던 물을 위에 올리고 또 나머지 재료 내주면 될 것 같아요. 쪽파와 청각을 넣어줄 거예요. 오, 세상에나 이렇게 잘 절여지고 맛있을 수가. 보기만 해도 흐뭇하네요. 여기에 소금을 들어갑니다.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오, 딱 좋아요, 딱 좋아요. 대추를 넣으면 천연의 단맛이 또 우러나오고 또 색감도 예쁘잖아요. 지금 빨간색이 거의 없거든요. 자, 대추 들어갑니다. 시골집에서 내려온 비법인데 대나무나 생강 줄기를 항상 넣으셨어요. 제가 왜 넣냐고 물어보면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발효 속도를 좀 늦춰주고 방부제 역할도 한다고. 그래서 더 오래 동치미를 아작아작하고 군내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깨끗이 씻어서 완전히 물기를 다 빼놨거든요. 이거를 넣어서 입구를 또 봉해 줄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로 누름돌을 넣어주면 더 푹 눌러져서 모든 재료들이 소금에 푹 잠겨져 있겠죠? 그래야 더 맛있게 된다는 거. 저 이 누름돌은 몇 년간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동치미 만들기 전에 한번 끓는 물에 팍팍팍팍팍 소독했던 돌이라는 거 알고 계시겠죠?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코끝이 찡하게 속이 뻥 뚫리게. 이제 4일 정도 시간이 되었으니 한번 상태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기포가 일었다는 거는 숙성이 되어서 이제 맛있게 익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럴 때는 이제 후다닥 우리가 김치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냥 맛있게 즐길 일만 남았죠? 이제 김치냉장고에 넣어둘 건데 제 통은 너무 커서 두 군데 나눠서 넣을 거예요. 이렇게 완성된 동치미를 김치냉장고에 넣어두셨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맛이 확 들 때가 있어요. 그때 꺼내서 이 사과랑 배랑 같이 해서 드시면 먼저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거 사과랑 배랑 양파 같은 거 너무 많이 넣어 놓으면 또 국물이 탁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이거 국물 아낌없이 모두 맛있게 드실 수 있다는 거. 자, 새콤한 동치미 드시고 오늘도 내일도 화이팅!